안녕하세요. 좌파 수 있는 남자 빅맨입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님, 크라사 배치님, 천사 러블리 피터님, 김세희님, 그리고 모든 팩맨 멤버십 회장님들과 계좌 후원 애국 보수님들, 오늘도 제가 멸공을 외칠 수 있도록 도와줘서 정말 너무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자, 지금 2018년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으로 송철호 황운하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받고 간신히 법정 구속만 면한 상태죠. 저는 진짜 이 사건을 보면 하나부터 열까지 어찌나 이 문재인 쌍놈 새끼가 생각이 나는지. 첫 번째로 제가 빡치는 포인트가 뭐냐면 바로 이 문재인 밑에서 법관의 양심은 철저하게 제껴두고 철저하게 민주당만 빨아댔던 김명수 이하 사법부가 빡이 치는 거예요.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공작 선거 언제 벌어졌던 일이에요? 바로 지금으로부터 5년 반 전인 2018년에 벌어졌던 일아뇨. 그리고 이 사건 언제 기소됐고 언제 재판 시작돼서 왜 5년이 지난 지금에야 1심 판결이 나오냐고. 그리고 여러분들 이 사건 중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지 다들 아시잖아. 이성윤이라고 그 왜 공수처 수사받으러 가는데 공수처 의전 차량 두리번 누리면 되면서 몰래 타고 가다가 딱 걸린 그 병신 같은 서울지검장 있잖아. 얘가 원래 추미애가 데려온 애인데 애가 영혼이 없고 맛이가 있어서 문재인이 시키면 양잿물도 마실 그럴 애라고. 그러니 이성윤이라는 애가 이 울산시장 공작 선거를 어떻게 다뤘겠어요? 전국에 있는 모든 검사들이 왜 기소 결정 안 하냐고 그렇게 손가락질해도 들은 척도 안 하고 3번 뺀지났다가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 검사 새끼가 육갑 떨고 있다면서 당시 대검 지휘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싹 다 불러서 회의하고 직권으로 기소 결정을 내렸잖아. 그리고 그 후에 재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. 양심 팔아쳐먹은 민주당 검사 한 명 제꼈더니 또 이제 양심 팔아쳐먹은 우리법 연구회 소속 김밀희라는 판사년이 버티고 있었네. 그리고 이 김밀희라는 판사년은 어떻게 이 사건을 방해했어? 이 사건 맡은 지 1년 3개월 동안 재판을 아예 열질 않았어. 그리고 우리의 민주당 딱거리 김명수 대법원장님은 당시에 뭘 하셨냐? 법원 정기 인사로 이 사건을 새로 맡게 된 판사들이 딱 들어오니까 갑자기 김밀희라는 판사년이 아프다면서 휴가를 냈어. 그리고 김명수는 옳다쿠나 하면서 김밀희한테 휴가 잘 갔다 오라고 휴가 승인을 내줬다고. 그래서 결국 이 울산 공작 선거 사건이요. 2018년에 사건 벌어지고 문재인 개검 제끼고 김명수 판세 연놈들 제끼냐고 무려 5년 반 만에 이제 고작 1심 판결이 나온 거라고. 그래서 그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. 아시다시피 송철호는 울산시장 다 해먹고 황운하는 내년 4월까지 국회의원 임기 다 해먹고 빵이 가게 생겼죠. 그러면 좋다 이거야. 뭐 문재인 정권 아래서 개검이건 판세 연놈들이건 간에 뭐 지들도 먹고 살아야겠으니까 기소 방해했을 것이고 재판 방해했을 테니까 뭐 알겠다 이거예요. 그리고 뭐 결과적으로 송철호 황운하 등등 해서 이 사건 당사자들 곧 빵이 가게 생겼으니까 뭐 알겠다고. 그런데 이 송철호 울산시장 만들어주고 싶다고 임종석 등 떠밀어서 일 벌린 문재인은 왜 빵에 안 가고, 이 사건 문재인한테 오더 받아서 진행시켰던 임종석 조국은 왜 빵에 안 가냐고. 2017년 10월 13일 송병기 울산 부시장 업무일지엔 대통령 비서실장 요청이란 제목의 메모가 적혀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임종석 전 실장이 송 부시장에게 특정한 요청을 했다는 것이다. 이 메모엔 대통령을 가리키는 VIP라는 말이 나온다. VIP가 직접 후보 출마 요청한 게 부담되므로 실장이 요청이라고 적혀있다는 것이다. 문재인이 송 시장 출마를 원하고 있으나 직접 요구하기엔 면목이 없어 이 요청을 비서실장에게 대신하게 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. 송철호와 문재인은 30년 지기로 서로 호영호재하는 사이다. 그리고 문재인은 송철호를 위해서 무슨 짓을 했느냐. 자기 인사권을 100% 발휘해서 당시 울산시장 출마하려던 민주당 애들한테 광값을 주고 광을 사. 한마디로 말해서 송철호 경선 경쟁자들한테 어디 장짜리 하나씩 주고 출마하지 말라고 입막음까지 다 시켜놨다고. 그리고 이 일을 청와대에서 누가 처리했느냐. 여러분들 생각에 이렇게 큰 일을 뭐 어느 수석이나 비서관이 짓꼴리는 대로 벌렸을 거라고 생각하세요? 송철호는 이 전까지 8번 낙선해서 진짜 뭐 어느 선거권 간에 한 번 당선되는 게 인생의 목표였던 애고, 문재인은 문재인대로 노무현 송철호랑 같이 한 세월이 몇 년인데
노무현은 대통령 해먹고 지 대통령 해먹었으니까 문재인 생각에 지 권력 있을 때 송초를 한번 얼마나 띄워주고 싶겠냐고. 그래서 문재인이 송초로만 보면 했던 소리가 뭐야. 지 죽기 전에 송초로 당선시키는 게 지 꿈이라고 그랬죠. 그러니 송초로 말 듣고 황운하한테 하명수사 내렸던 청와대 놈들이요. 그놈들 진두지휘야 당연히 임종석 조국이 했을 텐데 그 위에 임종석 조국한테 송초로 당선시키라는 명을 누가 내렸겠냐고. 당연히 문재인이 명을 내리고 임종석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이 당시 파워로 지들끼리 쑥덕쑥덕해서 송초로한테 정보 받고 황운하 등 떠밀어서 압수수색 벌리고 쥐치닥거리는 전부 다 청와대 떨거지들 시킨 거 아니겠어요? 그래서 이 사건 수사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냐. 백원우라고 옛날 노무현 장례식 날 이명박 대통령한테 삿대질하면서 연병 떨었던 애 하나 있죠. 걔가 데리고 있던 애가 특감 반원이 한 명 있었는데 이 사람이 자기한테까지 칼날이 날라오니까 뭐가 그렇게 숨길 게 많았는지 당시 유서에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남기고 수사받기 딱 3시간 전에 살자를 해버렸다고. 그래서 지금이 울산 선거 공작 사건이요. 이건 누가 봐도 문재인이 빵에 갈 사안이고 이건 누가 봐도 임종석 조국이 반드시 빵에 갈 사안이라고. 그리고 사람들이 흔히들 이제는 좀 전직 대통령 빵에 쳐넣는 풍습을 좀 때려치자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거든. 이게 무슨 조선시대 원숭이 우리도 아니고 말이오. 아무리 민주주의를 시작한 지 40년도 안 된 얼뜨기 나라라고 하지만 지금 국민소득이 연 3만 달러가 넘는데 대통령 바뀔 때마다 빵에 쳐놓는 건 전 세계적으로 진짜 쪽팔린 일 아니오. 그래서 진짜 전직 대통령 조지는 일은 웬만해서는 그만하자는 주의였는데 며칠 전에 서울의 봄을 보고 난 다음에 그 마음이 싹 바뀌었어. 여러분들 지금 전두환 대통령 국립묘지에 못 들어가고 파주에 모신다는 기사 다들 보셨죠?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. 전두환 대통령은 임기 7년 동안 나라를 2배로 잘 먹고 잘 살게 해준 분 아니야. 뭐 쿠데타고 지랄이건 간에 이성계도 쿠데타고 박정희도 쿠데타고 이성계도 정치 탄압하고 박정희도 빨갱이들 잡았는데 왜 우리 전 땅크 형님만 못자리 하나 없이 이렇게 떠들고 있어야 되냐고. 그렇다고 전두환 대통령이 문재인보다 국정 운영을 못했어요? 아니죠. 전두환 집권 7년이 없었으면 지금 3만 달러 GDP는 꿈도 못 꿀 정도로 진짜 그 당시에 엄청난 발전을 했던 게 전두환 임기 7년의 시간이었죠. 근데 왜 지금 문재인은 양산에서 발 뻗고 자빠져 자고 전두환 대통령은 국립묘지에도 못 들어가서 이렇게 떠돌아다녀야 되냐고. 그렇다고 지금 정권이 뭐 586 간첩 정권이면 내가 또 말을 안 하겠어. 우리 전두환 대통령 말이오. 나라 살릴 걸 다 살려놓고 간첩들 잡을 거 다 잡아놓고 지금 80년대 반정부 시위하던 놈들 북한에서 어떤 지령을 받고 어떤 데모지를 했는지 다 알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그 우두머리 문재인은 신영복을 존경한다면서 천하의 빨갱이라고 스스로 고백을 했고 그 밑에 있던 민주화 탈바가지 쓴 빨치산들이 전부 다 왕년에 김일성한테 충성맹세하고 바로 재작년까지 청와대에 있었던 거 다들 알고 있잖아. 그러면 우리가 보수 정권이면 보수 정권답게 이런 간첩들 보란듯이 국립묘지에 전두환 대통령 자리 하나 만들어서 김대중 옆에 모셔야 되는 거 아니요? 이승에서도 못다한 멸공 저승 가서도 하시라고 진짜 김대중 머리맡에 떡하니 모셔다가 저승에서 김대중 뒤통수 평생 치시라고. 이거 얼마나 보기 좋냐고. 아니 진짜 문재인을 빵에 넣어서 어떻게 좀 밸런스를 맞춰 보든가. 막말로 나라 따블로 잘 살게 만들어준 대통령은 국정운영 빡세겠다고 이렇게 죽어서도 욕을 먹는데 까놓고 문재인은 뭘 잘했다고 양산에서 두 발 뻗고 자빠져 자냐고. 그렇다고 문재인 청와대가 통계 조작을 안 했어요? 아니 뭐 탈북민들 산채로 북한으로 안 돌려보냈어? 아니 뭐 얘가 나라 경제 1%라도 좋게 바꿔놓은 거 있어요? 없잖아. 국민들 개돼지로 알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몰래 지들끼리 다 헤쳐먹고 검찰에 사법부에 방송국에 전부 다 개판으로 만들어놓고 진짜 5년 내내 나라만 작살내다가 쫓겨난 놈이 문재인 아니요. 근데 이런 애는 그냥 두면서 전두환 대통령은 국립묘지에 몇 자리 하나 못 만들어준다? 우리가 지금 북한에 살고 있는 거예요. 에? 대한민국이면 대한민국답게 전직 대통령이 뭔 흉이 있건 간에 공이 크면 그 공 사이즈대로 몇 자리 하나 주자고. 뭐 전라대 엄마 국민이요? 전두환 좋아하는 국민들은 국민 아니야? 내 말이 틀려?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랑을 좀 해야겠는데 이게 지금 제 수업 듣고 투자하시는 분들 수익률이거든요.
이제 딱 배운 지 한 달 반 됐는데 벌써 수익률은 10% 20% 빵빵 터지고 있어.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3천만 원으로 3년 만에 10억 만든 거 다들 알고 계시죠? 그 비법을 제가 수업에 다 녹여냈단 말씀드렸잖아. 그래서 지금 수업 듣고 불사조 가입하신 분들 봐. 남들 헬렐레 하고 하늘만 쳐다볼 때 야물딱지게 돈 벌어 제끼는 거. 백형이 지금까지 째려보라고 한 종목들 적어도 2배, 5배는 쭉쭉 올랐던 기억이 납니다. 이 강의 보고 느낀 점이 그때 백형이 괜히 이런 종목들 추천한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내가 알던 주식 공부는 다 쓰레기였네요. 이 강의는 시간 날 때마다 다시 돌려보고 돌려봐도 항상 도움됩니다. 여러분들 보셨죠? 망설이지 말고 제 수업 들으시라고 제발. 네? 제 수업 듣고 불사조 멤버십 가입해서 제가 써드리는 111포트 매일 보시면서 투자하세요. 저만큼은 아니지만 남들보다 확실하게 돈 벌게 만들어 드릴 수 있다니까. 왜 77만 원에 자존심을 거는 거야 도대체. 못 믿겠으면 다 듣고 환불해 달라고 그래. 그 어떤 조건이든 100% 환불해 줄 테니까. 하시겠어요? 빨리 듣고 여러분들 돈 보세요.